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는 대반동 201, 테라스 201, 페어링이라는 이제 커피숍을 하고 있고, 유달해간이라는 한식 브랜드, 대양정 꼬리곰탕 브랜드입니다. 담양꼬리라는 고깃집, 또 혜태초밥이라는 초밥집, 그리고 선셋 101이라고 포차, 그리고 핫하네라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스낵바. 브랜드는 제가 한 8개, 매장은 16개 정도. 와, 16개 정도요? 네, 저 같은 경우는 고깃집을 하다가 커피숍을 하다가 곰탕집을 하다가 다양한 업종으로 이렇게 다점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. 제가 다점포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, 저는 사실 매장을 오픈하면서 인력 때문에 장사를 못하거나 뭐 이런 스트레스는 사실 저는 별로 없습니다. 직원들이 그만큼 대표님을 신뢰하거나 직원들을 끌어당기는 네네. 나의 어떤 힘이 있는 거잖아요. 대표님을 그렇게 좀 존경하거나 따르게 되는 그런 게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. 문득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. 지분 비율은 어느 정도 파트너한테 할애를 좀 하는 편인가요? 우리가 네.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면서 네. 장사의 기술이나 이 업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어쨌든 매도 타이밍을 또 잘 잡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사실 외식업을 하면서 네. 이 양수 양도를 한다는 거는 네.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. 다점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.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,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점포항입니다. 오늘은 저희 전라도 목포에서 매장을 수십 개를 운영하시는 목포 백종원이라고 불리시는 대표님을 모셔서 다점포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오신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목포와 강주를 중심으로 외식 사업을 하고 있는 201 컴퍼니 대표 오동엽입니다. 대표님이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 현황을 같이 네네.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는 대반동 201, 테라스 201, 페어링이라는 이제 커피숍을 하고 있고, 유달해간이라는 한식 브랜드, 대양정 꼬리곰탕 브랜드입니다. 담양꼬리라는 고깃집, 또 혜태초밥이라는 초밥집, 그리고 선셋 101이라고 포차, 그리고 핫하네라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스낵바. 맥주. 브랜드는 제가 한 8개, 매장은 16개 정도. 와, 16개 정도요? 네. 이 16개 매장이면 직원 수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네네.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네네. 전체 직원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대략적으로 100명은 더 넘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100명이라는 직원을 또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도 네. 잠시 후에 제가 또 같이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. 현재 사업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? 저는 지금 이제 다점포를 하고 있는데요. 보통 다점포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아이템이 잘 되면, 고깃집이 잘 된다 그러면 네. 그 고깃집을 바탕으로 2호점, 3호점 이런 형태로 보통 다점포를 하는데,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는 고깃집을 하다가 커피숍을 하다가 곰탕집을 하다가 다양한 업종으로 이렇게 다점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네.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렇습니다.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목포라는 지역, 또 네. 광주라는 지역을 정해놓고 움직이시다 보니 거기에 걸맞는 네. 아이템들을 또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닌가 전 추측만 하고 있는데 맞나요, 대표님?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다점포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, 나름대로 지역을 잘 알다 보니까 그 상권에 맞게끔 네. 제가 좀 이렇게 잘 창업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다점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. 고향이나 이런 게 목포신가요? 예, 태어난 곳은 사실은 경상북도 대구입니다. 어렸을 때 일찍이 와서 아.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목포가 뭐 제 고향이랑 마찬가지입니다. 장사를 어떻게 하다가 좀 시작을 하게 됐는지 대표님의 장사의 어떤 이야기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. 외식업은 제가 2016년도 했으니까요. 9년 차.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뭐 시작하게 된 계기는, 그 전에 제가 이제 다른 업종을 했었다가 앞으로 막연하게 뭐를 좀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부산에 갔었어요. 네네네네. 부산에 놀러 갔는데 네. 그 잘 되는 삼겹살 집이 있었어요. 숙성 삼겹살을 해가지고 두껍게 맞아요. 해가지고 잘라주고 이런 네. 고깃집이 있었는데, 당시에는 이제 저희 목포에는 그런 고깃집이 없었거든요. 약간 프리미엄 삼겹살집을 하면 괜찮겠다. 그리고 제가 또 뭐 삼겹살을 워낙 또 좋아했기 때문에 요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던 게 제 외식업의 첫 이제 입문하게 된. 그럼 자전거를 해야겠다라는 걸 줬던 아이템이나 그런 걸 만난 시점이 있었을까요? 제가 외식업을 하기 전에 PC방을 조금 할 때가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그때도 제가 다점포를 했었어요. 외식업을 하면서도 저는 다점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. 애초에 할 때부터 네네네. 이미 PC방 할 때부터 했었으니까 네네네.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, 하셨겠네요.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, 어... 무식이 용감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네. 굉장히 무모한 일인데, 다행히 그때 1호점이 또 잘 돼가지고 6개월 만에 3개를 차리게 된 게 이제 시작이죠. 6개월 만에 저희 네네. 대표님이 3호점까지 매장을 확장했는데 직원들을 빠르게 그럼 또 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
어떻게 직원들 양성해내는 대표님만의 비법이 좀 있나요? 비법은 없고요. 저는 사실 매장을 오픈하면서 인력 때문에 장사를 못하거나 뭐 이런 스트레스는 사실 저는 별로 없습니다. 지금 제가 있는 매장에 8년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. 직원들이 그만큼 대표님을 신뢰하거나 직원들을 끌어당기는 네네. 나의 어떤 힘이 있는 거잖아요. 대표님을 그렇게 좀 존경하거나 따르게 되는 그런 게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. 문득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. 돌이켜보면 근데 뭐 제가 특별히 뭘 잘해주거나 그렇게 했던 거는 특별히 없는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. 첫 네. 장사가 잘 됐었거든요. 결론은 직원들이 봤을 때 매장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걸 보면서 꿈도 키우고 대표님하고 같이 갔을 때는 비전이 있겠다.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합니다. 제가 이제 10개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매장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물론 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.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네.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해봐야 사실 그거 안 되거든요. 이걸 어떻게 했을 때 직원들이 가장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파트너가 되게끔 했던 게 다점포를 함에 있어서 큰 공력이 되지 않았나. 같이 하는 친구들 중에 파트너가 된 친구들이 뭐 한 5-6명 되거든요. 파트너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동업자, 동업 예. 파트너를 얘기하시는 거고요. 네네. 그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네. 조건이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 친구들의 성향을 보는데요.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비전을 제시해줘도 당장에 내가 20만 원, 30만 원을 더 받는 걸 원하는 친구들이 있고 비전을 같이 제시해줬을 때 그거를 수긍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런 성향을 봐가지고 장사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고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. 지분 비율은 어느 정도 파트너한테 할애를 좀 하는 편인가요?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평균 연령이 많아야 20 후반에서 30 초반이거든요. 네네네. 이 친구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본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. 창업비를 일단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. 최소 비용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이라도 네. 이제 투자를 하게끔 하고 20%, 30%를 주는데 자본이 되거나 원한다면 저는 50%까지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또 저 같은 경우는 매장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조금 더 유연할 수는 있죠. 그 친구들이 만약에 장사 잘 됐을 때 사실은 20% 갖고 있으면 노력하는 거 비하면 가져가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. 우리가 모두 다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는 거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정말 장사가 잘 되면 저는 한 50%까지는 주게끔 저는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야, 이 영상을 네. 보는 또 예비 창업자나 어떤 젊은 네. 사람들이 또 대표님 매장에 또 취업을 하는 거니까. 장사 대표님 시작 이야기 하다가 직원 관리 얘기를 저희가 좀 잠깐 하게 됐는데요. 고깃집을 잘 창업하고 6개월 만에 3개월 확장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고깃집을 이어나갔나요? 아니면 다른 아이템을 또 창업하게 되셨나요? 사실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매출도 잘 나오고 했는데 수익률은 사실 별로 좋지 않았어요. 제가 손익관리를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프랜차이즈가 사실은 굉장히 그 악질 프랜차이즈였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하고 물류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이 식당 안 했을 거예요. 그러다가 제가 고깃집을 개인 브랜드로 바꾸는 과정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이라고 네네. 엄청 많이 다녔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지방에 갔는데 조그맣게 있는 술집인데 네.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. 제가 이제 돌아다니잖아요. 네네네. 타지방을 돌아다니면 고개 하나둘씩 생기는 걸 제가 봤어요. 그렇게 위치가 좋지도 않고 네. 조그맣게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때만 해도 가 조그맣게 이게 시작을 했을 때예요. 저는 그때 요 매장을 대형화 시키고 좀 하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걸 근데, 하면 예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목포의 가장 번화가에 네. 제가 차리게 됐죠. 거기에 제가 잘 되면서 외식업을 하면서 돈을 좀 벌 수 있구나를 그때 진짜 느꼈어요. 예. 운영은 얼마 정도 하셨어요? 제가 1년 정도 했습니다. 1년 정도요? 네.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면서 네. 장사의 기술이나 이 업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어쨌든 매도 타이밍을 또 잘 잡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사실 외식업을 하면서 네. 이 양수 양도를 한다는 거는 네.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사실은. 그렇죠. 아무리 잘 되는 매장도 이게 어떤 시설 싸움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데 경우는 일단 매도가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창업자가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매도가 쉽지는 않습니다. 쉽지 않죠. 네. 그리고 잘 된다. 일단 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가 조금은 더 일반 매장보다 쉽다. 금액을 공개도 하셨습니까? 그 보증금 2천짜리 매장이었는데 제가 4억을 받고 그때 넘겼으니까. 얼마 투자하셨나요? 그 당시에는요? 초창기에는 창업비가 2억 좀 안 되게 했던 것 같아요. 대표님 같은 경우는 손해보고 넘긴 적이 거의 없는
케이스이시죠? 제가 손해 보고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좋은 자리에 다 제 매장들이 있어요. 아. 그러니까 저는 창업할 때 물론 다 잘 될 거를 생각하고 가지만 네. 저는 혹시나 안 됐을 때 내가 이거를 빠질 수 있는가를 좀 염두를 해두고 항상 입지를 선택하는데 네네. 제가 했던 매장들이 다 중심가의 A급의 메인 자리에 있어요. 안 수가 되더라도 제가 빠져나오기 좀 편하고 네.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빨리 괜찮고. 제가 알릴 수 있는 자리. A급 메인 자리에 네, 좋은 들어가면은 자리. 혹시 장사가 또. 덜 되더라도 네. 또 이 자리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네, 많으니까 네, 네. 나는 제대로 된 권리금을 네, 또 네. 바닥 권리를 받고 나갈 수도 있고 네, 네. 또 아니면 내가 또 요즘에 좀 괜찮은 브랜드를 넣어서 다시 바로 할 수도 한번 있고.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서 그 네, 뒤에 매각해도 되고 코로나 때도 큰 타격을 안 입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찌됐든 간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타격이 덜했던 것 같아요. 좀 말씀드리면 네.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작게 시작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위에서 많이 하시거든요. 이 말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좋은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자를 뭐 과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험이 없고 능력이 출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 좋은 자리에서 시작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은 고객이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호락호락하지 아니잖아요. 않죠. 네. 광고도 해야 되고 또 외식업이란 게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잖아요. 엄청 빠르죠. 이게 네. 6개월, 1년 손님 기다리다가는 이미 그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서 가서 시작을 해야 네. 망할 확률은 저는 네.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.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네, 작업 네. 중에 첫 번째가 네. 진짜 입지를 좀 입지의 잘,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대표님 그 궁금합니다. 그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움은 또 없었는지 묻고 싶어요. 네.